이번에는 11강 아파트나 일단 아파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파트 이사를 정산하려면 정산날은 그러니까 잔금날은 좀 바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공과금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뭐 장기 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뭐 관리비 예치금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모든 아파트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아파트 외관에 무슨 뭐 칠을 한다든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든가 배관 공사를 한다든가 굵직굵직한 큰 돈이 들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노후화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그런 저축성 돈입니다.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 게 저축성이지만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살고 있어. 그럼 주인이 내는 거야. 그럼 임차인이 살고 있어. 그럼 누가 내는 거야? 먼저 우선 임차인이 내고 나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내는 건 임차인이 내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는 거라 그랬어? 소유자가 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나하고 얘하고 임차인하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얘가 물건이 좋아지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소유자가 내는 거야. 근데 살고 있다 보니까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보내줘서 이게 아니라 일단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 포함해서 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남의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 갈 때 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게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10년까지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나 모르고 그냥 옛날에 모르고 이사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개사가 띨띨한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사 갔어? 야, 너 장기수선 충당금 못 받았어? 그게 뭐요? 그래서 10년 안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은 언제 씌운 일인데 뭘 달라고 하냐면은 지연 이자까지 다 청구받을 수가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자,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임대인이 바뀌었어. 집이 팔렸어.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럼 이 사람한테 전내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공인중개사가 해줘야 돼. 전세를 놓을 때, 그러니까 집을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잔금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잔금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에 살은 만큼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 매도인한테 받아서 매수인한테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나머지 해당되는 건 매수인이 이제 책임지는 거니까 매수인이 나중에 이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이 받았잖아. 받은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때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 플러스해서 내가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걸 깜빡을 했어. 띨띨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인데 아직 못 받았잖아. 얘는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매수인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네 둘이 알아서 싸우든가 말든가 하면 되겠지만 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잘못이 더 크죠. 그죠? 이걸 해줘야 되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반사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통과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떨 때 이런 계약을 쓰냐면 얘가 지금 3억 전세인데 내가 2억 8천에 줄게 2억 7천에 줄게 현저하게 가격이 낮은 경우에 대신에 장기수선 충당금 당신이 내쇼. 오케이? 뭐 얼마 된다고 뭐 그거. 그래봐야 한 달에 뭐 보통 뭐 한 3만 원 4만 원 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낼게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카한테 집을 갖다 임대를 줬어. 야, 장기수는 네가 내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장기수금을 반환은 불가하다. 특약은 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셋집이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어. 그럼 내가 지금 경매로 넘어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야. 이미 경매로 넘어간 순간.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얘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으려면은 낙찰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되나? 자, 경락자에 청구하면은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왜? 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경매로 떨어지는 순간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얘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집이 날아갔는데 돈이 있을까?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내 집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도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선유지비는 아까 장충금과 틀리게 살면서 공용 부분의 수선이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전구를 간다든가 계단을 뭐 반짝반짝하게 뭐 청소 아줌마를 시켜서 닦는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소모성 지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저축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면서 제가 불편한 걸 고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거주자가 내는 겁니다. 주인이 살면 주인이 내는 거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이사 갈 때 수선 유지비 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돼 그러면. 어느 학원 나와서 그러면 되는데 수선 유지비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선수관리비는 맨 처음에 아파트가 싹 지어지면 입주자가 지금 바로 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관리소 입장에서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월급도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관리비 예치금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20만 원, 30만 원 선에서 한 가구당 다 걷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 돌려주는 거야. 일단 걷는 거야. 걷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매도하고 매수의 관계만 있는 거야. 관리비 예치금은. 그죠? 임대하고 임차 관계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 매수자가 관리비 원래는 관리비 예치금을 얘는 관리소에 가서 주세요라고 받는 거죠. 받고 얘는 또 다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네가 그냥 얘한테 줘 이런 말이야. 관리비 예치금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가 뭐 붕괴되든가 뭐 재건축되든가 뭐 재개발되든가 이런 단계까지가 안 가는 이상은 관리비 예치금은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관리비 예치금을 타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결해 주는 거.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하고 수선 유지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죠? 나머지 전기, 뭐 수도, 가스 이런 거는 그런 공과금을 냈나 안 냈나는 관리소에 가서 그걸 쫙 뽑아보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과금 계산이 다 끝나는 거야. 아파트는. 단독 다가구나 이런 일반 주택은 또 다른 게 있지만 그거는 공과금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임차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받을 수 있는 돈은 뭐야?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그리고 선수관리비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 매수일 때는 주세요 하면 되는데 얘는 임대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죠. 임대와 임차 관계가 있을 때는 매도 매수일 관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 매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분이 여태까지 낸 부분을 받아서 얘한테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살 금액을 플러스해서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는 것이고. understand?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선수관리비는 임대차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선주비 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그랬죠? 어느 학원 출신이냐고. 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죠? 얘는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 출신이냐 나오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선유지비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지는 소모품이야.